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희대병원 유치가 큰 물살을 탔지만 경희대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답보 상태였는데요. 다른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몇몇 대학과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 시간에는 박우식 김포시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다시 김포 풍무동 의료시설 부지에 대학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몇몇 대학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도 있죠. 경희대와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경희대병원과의 협의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네, 먼저 이제 뭐 경희대와 이 논의 과정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8년 시의원에 등원을 하고 첫 5분 발언에서도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작년에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안 게 2020년 이제 첫 1월 달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이제 공론화하셨고 작년 6월 말까지는 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이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알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시의회와도 사실상 이제 공유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인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진행 사항들을 자료 요청도 하고 했었지만은 이 진행 사항에서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는 않았었고요. 작년 이제 그 6월 30일 날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경희대와의 어떤 그 경희대 병원 유치를 이제 공식화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문점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치 당사자인 경희대학 병원과 관련된 분들은 전혀 또 참석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작년 이제 7월 17일 날 김인수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제 시정 질의를 하셨는데 이 MOU 진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질의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작년 8월 말까지는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작년 8월 말이 지나도 MOU는 체결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7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경희대 병원장이 나와서 아직도 경희대 병원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경영적인 검토 과정에 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포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시 당국과 정확하게 정보 교류가 되지 않은 점 좀 아쉽다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또 이게 보완이 있어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병원과는 논의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현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김포시는 경희대 외에도 다른 대학들과 계속해서 접촉 중이다라는 말을 했죠. 실제 몇몇 대학이 거론되고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대학병원 유치 관련돼서는 김포시 미래전략 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래전략 담당관실에서 한 얘기는 경희대도 놓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현재는 경희대 그리고 인하대 그리고 건국대 이렇게 총 세 가 중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인하대와 그리고 건국대가 지금 이제 물밑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이대 대학 이제 사업 제안을 받은 다음에 내부부터 참여 의사를 이제 김포시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정황영 시장이 이제 대학을 방문하니까 사업 관련된 계획까지 브리핑한 걸로 알려졌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김포시를 방문해 사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인하대 관계자는 일단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서 김포시에 설명했을 정도로 우리 대학의 참여 여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각 대학의 사업계획 공개적 평가는 자료가 마련되면 응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 이제 건국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사 쓸 때도 취재를 해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경희대와 살짝 비슷했습니다. 일단은 실무자는 자신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었다. 제가 전했을 때까지만 했어도요. 그 후에 취재에 가면서는 인정을 했지만 제가 전했을 때만 해도 경희대와 비슷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그런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물밑 경쟁 중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의가 어떻게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대학 이전, 그러니까 대학 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 미래전력 담당관실에서는 현재 협의 중이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네. 일각에서는 이제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아니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인하대는 이제 대학을 방문 정황실장께 브리핑을 할 예했고, 그리고 건국대는 김포시 방문에 사업 논의 진행했는데, 어쨌든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전체로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선정을 하면 이제 MOU 진행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는 현재 밝히지 않은 이유가 이제 공모 때는 그러니까 경희대 하기 전에, 그러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가 2019년 공모했을 당시에도 어떤 조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시가 직접 대학교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오픈한다, 이렇게 공개한다 하면 어쩌면 시의 패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각 대학교의 패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한 대학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협상 과정에 좀 차질이 있다고 좀 판단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력 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이 방송 나오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전체적인 이익과 그리고 시의 어쨌든 확고한 대학 유치는 확정된 건 맞지만 어느 대학교를 선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이야기해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 김포시는 이번 대학병원 유치를 올해 최대 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대학병원 유치 진척 상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정보 공유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 김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염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병원 유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도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대학병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대학병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정보 공유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첫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6월 30일 시장님의 어떤 대학 유치, 경희대학병원 유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의회와의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정보 공유가 뭐 소통이나 어떤 공감하는 어떤 과정이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이시고, 사실 김포시의 경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경희대병원 측과 이 미리 발표를 했다 무산된 기억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포시의 이런 태도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래전략 담당관실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경희대가 물 건너간 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음째로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네, 논의 중이다. 이렇게 대학교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거 하고 있고, 26일 오전 8시에 정하영 시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이 하는 말은 일단은 기조는 그대로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학과 대학병원에 김포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모 대학교에서는 지금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급히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희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MOU 과정에서도 실제로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경희대와 같은 그런, 물론 경희대도 협상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와의 그런 것들을 다시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시 입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거다. 그리고 정하영 씨 한 말이 조만간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 씨랑은 의지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뭐 이미 여러 언론에서 대학 명칭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경희대, 뭐 인하대, 건국대 여러 대학들과 지금 물밑 경쟁 중입니다. 근데 이 물밑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대학병원 유치가 굉장히 절실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대학병원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산으로 가거나 부천으로 가거나 이제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 벌써 이제 올해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2035 도시계획에 따르면 김포시 인구가 76만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86만 명의 대학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강을 건너서 있는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뭐 거기는 100만이 넘죠. 100만이 넘는 도시지만은 이 대학병원급 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대학병원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아플 때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 곳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항상 이제 불만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대학병원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가 단독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의회와도 힘을 합쳐야 되고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된 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 예. 인구와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이 병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병원들도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들이 김포시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김포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10년간 매월 인구가 1000에서 2000명씩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인구 규모는 지난달 전국 그러니까 2월달 기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7위 47만 9천여 명 기록했는데 대학병원을 한 곳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탓에 이제 김포 주민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이용하는 실정인데 어쨌든 김포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저는 좀 이게 김포시가 호기를 잡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또 그러니까 대학교를 자꾸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항상 을관계에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대학교 2곳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어쨌든 김포시가 좀 더 협상 테이블에 좀 더 우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호기가 저는 좀 더 김포시에서 더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하대와 건국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김포시 병원을 타진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인하대를 취재해본 결과 일단은 병원 관계자 인하대 병원이 현재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병원 관계 사이에서 이미 분원 설립에 대한 소문이 좀 자자한 상황이에요. 이 또 왜냐면 또 병원계에서도 이제 인하대 병원의 분원 설립 가능성이 낮은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 인하대는 이렇게 수도권 소대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드물게 형제 병원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4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경기적 22개 상급 종합병원 중 하나 재단이 단위 병원 운영 곳은 인하대병원과 아주대병원 2곳뿐인데 가천대병원 같은 경우는 뭐 동인천 길병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대 같은 경우도 파주 평택에 각각 분원 설립이 좀 타진 중이고, 만약에 아주대병원이 분원을 만들면 인하대병원 유일하게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 형제병원이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부속병원인 충주병원을 두고 충주병원을 두고 이제 경영 정상을 지금 논란이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인하대는 그런 상황, 본인들이 형제병원이 없다는 상황,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천과 그리고 김포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서부권에 좀 더 이렇게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계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의 경우는요? 이제 건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에 대한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 아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인데 한데 이 충주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노사와의 갈등 이런 부분이 좀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리스크를 작용한다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조금 꺼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장을 열어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 차질이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런 부분 또한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마이너스 영향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민들 위한 그런 병원 설립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물론 협상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실제 들어오는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교 및 특히 병상 수는 한 700병상, 700베드 정도로 줬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허가할 수 있는 최저의 그 기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베드 이상은 무조건 들어올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가 몇 곳이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몇 개의 과가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대학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 부분은 일단은 9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안에서 무엇을 높은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서로 협상 카드이다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 대학교 이역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협의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지금 없지만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대학병원 유치에 있어서 선정 시에 가장 좀 우선해둬야 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35년 되면 인구 76만의 대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병원 유치 부분과 별개로 김포시의 최소 대학병원은 저는 2개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따라서 현재 이제 제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에 제척된 구간이 있어요. 제척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서도 저는 이제 그 대학병원 유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대학병원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대학병원 유치 시 김포시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의 재정 능력이 상당히 악화가 됐어요. 이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병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송도에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유치가 됐다라고 MOU 체결까지 됐다라고 하고 2010년도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착공 기공식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MOU 체결 이후 10년 만에 겨우 이제 기공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병원에 있어서의 투자 여력, 재정 능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포시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의 또 재정을 떠넘기는 사례들이 또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학병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수한 의료 인력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인력들을 유치하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대학병원 관계자들과 접촉해 보면 의료 인력 유치와 유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병원에서도 이제 간호사 인력이라든가 의사 인력들을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러 지역의 대학병원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포시가 고려해서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다 보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의 재정 능력, 투자 여력. 두 번째는 이 여러 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해본 그 운영 능력들이 검증된 그런 병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병원 유치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대병원을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 유치를 이제 얘기했었지만 사실상 지금은 거의 이제 물거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MOU 체결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착공식에 들어가야만 진짜 이제 안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김포대학병원 유치 올해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